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상반기 면접 또는 채용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의 마음도 토닥여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잠깐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은 두 분의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단 도움을 한 사람에게 받으면 조금 더 쉬워지고 두 사람에게 받으면 좀 더 빨리 해결되는 법이죠.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온 마음 당해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연정훈 선생님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이야기, 실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희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누구보다 취업을 정말 치열하게 겪었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하고요. 제 마음처럼 여러분도 든든함으로 마음이 찼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맞춤 처방전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각각의 키워드별로 선생님마다 갖고 계신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30분이 훌쩍 지나갈 만큼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30분 후에는 여러분의 계획에 조금 더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슬픈 단어예요.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눈물이라는 키워드가 작년 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단어기도 하고요. 특정 직군에서는 약간 아픈 단어죠. 채용 비리라는 그런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눈물 아닌 눈물을 많이 흘렸고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슈화되고요. 또 지금 많이 조사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4년 동안 달려온 이 금융권 시장을 또 지원을 안 하시진 않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시던 대로 꾸준하게 잘 가주셨으면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금융권 채용 시장은 사실 보면 조금 흐림 또는 구름이 잔뜩 낀 먹구름 낀 날씨였다면 올해 2018년도 채용 키워드는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공채를 지원해서 보겠다 또는 공채로 신입사원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대기업은 조사 결과 9%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65일 그러면 채용 준비 또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좀 고민을 많이 갖게 되실 텐데요. 자,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 닦아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모였지 않습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준비하신 내용도 있지만 사실 제가 학교나 또는 취업 캠프나 또 코칭을 할 때 만나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용어나 시사 용어 정도가 면접에 나오겠거니 하고 많이 달달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학년 때 이미 끝내셨어야 됩니다. 최근 시사 이슈를 더 붙여서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답형의 질문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전체 산업 직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한 은행에서 모바일 또는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약간 번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은행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그 기술적으로나 전산적으로 제대로 고객 입장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번복을 했지만 지금은 잘 활성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이나 확장되는 영역들을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선생님도 아마 이 눈물이라는 키워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정훈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 제가 먼저. 건네볼까요? 네. 눈물, 네,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면접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면접관 들어갔을 때 저는 오히려 좋은 눈물을 좀 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좋은 눈물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절실함이나 진정성이 있으면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 한번 좀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슬픈 눈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은 이제 진정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됐느냐가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텐데요. 네.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 진정성을 좀 보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 찾아내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 뭔가 사례를 얘기하더라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서 이야기하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느낌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부풀리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3명 다 학교에서 수업을 또 하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코칭을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신데요. 진정성이란 단어, 나는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나타냈었나 면접을 보고 아쉬운 마음에 좀 탈락하셨던 분들은 그 진정성이란 단어를 그냥 3글자로 그치지 말고 과연 얼마나 진정성의 농도가 짙었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윤희 선생님께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면접 많이 또 진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금융권에 대한 채용 비리 때문에 말이 많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맑음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채용이 지금은 잠깐 멈춰져 있지만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2천여 명 규모로 채용이 될 거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상경 계열을 나와야 하느냐,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을 보면 법학과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증권가에서는 관련되지 않은 학과에서도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있는 학생들이 면접에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관심을 잘 어필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례랑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면접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합격할 것 같으세요? 라는 약간 자신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합격했으면 좋겠죠. 근데 본인에게 일단 자신이 없고 선생님에게 보여졌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약간 재본다는 느낌으로 맞다고 하면 준비를 더 안 하고 더 해야 돼요. 그럼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들이 좀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직 면접을 제대로 안 당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을 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르쳤던 코칭했던 학생 중에 이 학생은 정말 면접에서 진정성이 잘 드러났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우리 연정훈 선생님께서 네.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생들이 와서 취업에 있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부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커피를 먼저 사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합격 커피다. 합격을 못하면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경험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확실하게 많이 경험을 했던 친구가 합격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학점이 2.7입니다. 2018년에 학점을 취학점 찾기 네, 어려운데요. 학점이 2.7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요. 27살입니다. 많은 편에 속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연결을 시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유통 쪽의 분야였었고 또 서비스 분야 이쪽이다 보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블랙 컨슈머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과 사례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본인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갔을 때 합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학교에서 같은 과에 같은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역량하고 어떻게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모두의 경험이 다 달라질 텐데요. 말씀 아까 두 분이 다 해주셨던 것처럼 경상 계열이면 당연히 이 전공 내에서만 해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화면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전공과 똑같은 소위 말하는 내 아바타들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 내가 과연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좀 더 잘 어필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윤희 선생님 기억하실 때 네. 베스트 또는 워스트 학생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입사 지원서를 먼저 작성하고 모의 면접의 형태로 코칭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도 다 지원 가능한 자기소개서가 있는 반면 아,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구나가 느껴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죠. 항목이 크게 지원 동기나 장단점, 학창 시절의 학창 시절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지원 동기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장점, 나에게 줄 수 있는 장점과 내가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하게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을 한 친구들이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너무 애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서 또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재료가 많아야 일단 어떤 요리를 할지 메뉴를 다양하게 꾸려낼 수 있는데 재료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나 재료를 사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단 라면도 못 끓이죠. 네, 라면 사러 가려는 일단 행동력이 중요한데요. 면접 캠프나 또는 학교에서 취업 캠프를 진행할 때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의 유형이 4학년 중에서도 아주 안타깝게 간간히 나오고요. 또는 겸손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았지만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위축돼서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는 중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부터 먼저 닦아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르바이트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아마 지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잠시 다시 보기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어요. 또는 최저시급 때문에 제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이왕 해야 되는 거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내가 최종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위해서 또 나를 한 번 더 단련시키거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의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이윤희 선생님께 먼저 얘기를 건네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네, 학생들이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준비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직무와 연관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그걸 또 자기소개 사례에 넣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막연하게 취업과 분리해서 용돈을 벌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잘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서도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본인의 사례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소개서에서 봤던 아르바이트의 스토리 중에서 워스트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 기간을 했는지 불분명하게 표기한 경우가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애매모호한 기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이력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좀 흔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집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열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두 가지만 작성을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한 다음 그다음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프로세스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담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쓰셨다면 과감하게 다이어트 하셔서 한두 가지의 좋은 사례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사례 중에서도 철저하게 직무에 맞는 사례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모 아이스크림 매점에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3년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주 3회를 3년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마케팅에 지원한다거나 세일즈 직군 혹은 홍보 직군 이와 관련된 직군의 이 아르바이트 사례를 쓴다면 뭐 세대를 오가면서 아르바이트 아이스크림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받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을 녹여낼 수 있을 텐데 이 친구의 직군은 엔지니어였어요. 네. 네.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가 여러분의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아르바이트를 맨 처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수업 때 선생님 아르바이트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정말 쉽지 않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부터가 좀 도전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는 것조차도 아주 미니멀한 면접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그냥 단순히 시간을 때우러 또는 학교 앞에 있어서 집이 가까워서 이런 이유를 들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작은 부분에서 오답 노트를 정답 노트로 바꿔가시는 작업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조금 더 면접을 수월하게 잘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오래 했다는 학생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네. 생각이 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너무나 가고 싶었던 한 여학생이 아리따움 매장에서 네. 3년 동안 그 학생도 전략적으로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만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다니고 있고요. 들어가서도 사실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사내에서 시험을 쳐서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1등을 해서 1등이 중요해요. 1등을 해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러브콜을 정말 받았다. 좋은 사례네요. 네,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정답 같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이게 나한테 직무에 맞지 않는다. 또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단순 노동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해야 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학생들이 준비해 나가면 좀 배우는 제가 배우는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면접관들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인재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사실 워낙 많잖아요. 네. 단순히 한 16가지 했습니다. 뭐 이랬던 학생도 저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연장 선생님 보실 때 좀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면접에 구직 활동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재밌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방금 그 엔지니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르바이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을 때 엔지니어적 사고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펐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뭐 경험과 사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나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해봤다 보다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할 때 직무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는 직무 연관성의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주는 방식은 일단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포스를 빨리 찍을 수 있는 연습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진열됐는지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효율성으로 놓는다면 그 효율성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잘했던 경험으로 하는 내용을 쓴 다음에 그런 효율성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성을 잡았을 때 직무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 사실 아르바이트가 관련성이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관련성이 없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은 친구가 이 친구는 뭐 직무랑은 역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했었냐면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꼬마애가 왔을 때 항상 잔돈을 거실러 가는데 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손님이. 네, 네. 꼬마 손님이. 네. 근데 잃어버리는 건지 뭐 꼬마 손님이 챙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계속 없어진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봉투에다가 조그만 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넣어서 호치케이스로 찍어서 그 집에 보내주는 그런 아주 작은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작은 서비스가 차별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본인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례를 얘기해서 차별화로 합격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나는 새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은 안 들지만 과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을 위한 꿀팁을 들었을 때 아, 그런 경우를 써도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수 있는 얘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력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뽑는 거라고 저도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신입사원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인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렇게 눈맞춤, 어린이 고객에게 눈맞춤으로 해서 서비스를 했다는 자체의 아이디어적으로도 발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경험도 조금 더 업무에 맞게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근데 나네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호치케이스 이렇게 찍고 있지 않을까 그게 네, 제일 좀 네. 걱정이긴 합니다. 네. 참신해야 되겠어요. 네. 네. 여러분 클립으로 응용하셔도 안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방송으로 이미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경험 나도 있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공모전 또는 대기업 인턴에서만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버스 정류장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보는 광고 속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얘기는 여러분만 알죠? 나타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해 주셔도 좋고 또 지갑방송의 다양한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눈물과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잘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느껴지셨겠죠? 응원합니다. 이제 시작.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 응원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 번 더 응원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네. 취준생 합격 응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취준생 합격을 외치면 네. 양쪽에 두 분께서 응원합니다. 같이 응원합니다. 외쳐주시면 네. 여러분 기를 3배로 드릴 겁니다. 네, 같이 외쳐주세요. 자, 취준생 여러분 합격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 몸의 전율을 느끼셔야 합니다. 네, 정말 학교에서 인기 많은 또는 코칭 잘하기로 소문난 두 분의 선생님이 또 저와 함께 이렇게 3배의 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응원의 기를 받아서 하반기에 정말 좋은 결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눈물 이렇게 키워드 보면서 여러분의 사례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고요. 아, 이 오답 노트는 이렇게 정답 노트로 바꿔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 먼저 이윤희 선생님께 네.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있을 수 있을지 조금 전략적인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전략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취업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확연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몇 번이나 지원해봤어. 지원을 많이 해보고 많이 떨어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그런데 계속 지원하다 보면 지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면접 굉장히 정신 건강에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을 지원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어떤 기업들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그 제자는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을 A, B, C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고는 쉽지만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고 경쟁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정말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B 등급은요. 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할 것은 많고 이 회사에 입사해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용의가 있는 그런 B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 그룹입니다. 지원하면 자신감 있게 붙을 수 있는 어떤 보험 같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경쟁력도 내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C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입사하면 조금 아쉬운 기업들 있잖아요. 합격을 한다고 해도 크게 기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쟁력은 좀 충만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A, B, C를 엑셀 파일에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A 기업에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B, C의 노력과 시간 그런 것들을 조금 차별화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채용 공고를 보고 넣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과 그리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중2에 지금 ABC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 경쟁자로 면접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나도 과연 그만큼 고민을 해봤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정훈 선생님께도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A, B, C 하셨으니까 저는 HW로 가겠습니다. 네. How, Why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것만 만족시키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ABC와 HW에 저희 직업방송에 저희 3명 강사진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내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고민의 깊이가 농도가 짙어질수록 여러분 합격이 더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 고민의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